힘과 발목에서 생성한 힘을 중간에서 저장, 조절, 가변으로 운용하는 게 관절이 무릎 관절이에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무릎만 봐요. 이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힘을 생성하는 관절이 발목과 고관절인데 무릎은 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절하는 역할만 하거든. 근데 조절하는 역할이 어떻게 무릎을 고칠 수 있냐고 못 고쳐요. 지금 이제 무릎에 이게 나이가 들면 다 무릎 때문에 다 고생합니다. 여기는 우리 무릎 문제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이 위에부터 내려오는 게 강할까 밑에부터 올라오는 게 강할까? 둘 다 강해요. 둘 다. 강한데 밑에 거는 반발력이라고 하지. 반발력. 말하자면 점프할 때 반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위는 힘을 내려오는 이제 하중이면서 이제 그 위에서 힘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실제로 위쪽에 더 많이 써요. 이것은 다리만 무릎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팔도 똑같아요. 자, 팔은 봐요. 어깨, 손목, 팔꿈치 관절에서 팔꿈치가 뭐지? 중개관절이라, 중개관절. 그래서 엘보로만 이게 이제 병원에 한의원에서 잘 못 고쳐요. 왜? 이게 중개관절은 어깨에서 내려오는 힘과 위팔에 내려오는 힘과 손목에서 올라오는 힘을 중개하는 역할이라. 그런데 자, 엘보가 어디 고쳐요? 여기 고쳐요. 여기요. 팔꿈치를 고쳐서 절대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엘보가 오면 대부분은 손목이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위팔, 어깨의 비중이 많아요. 이거 두 개 고쳐지면 돼. 그러나 자, 그럼 중개관절은 뭘 하느냐? 중개관절은 진단할 때 쓰는 거예요. 무릎 관절 똑같습니다. 무릎 관절이 중개관절이라는 것은 힘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래서 올라오는 게 이제 막 닿으면서 저장하고 그걸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단은 무릎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치료는 발목이나 고관절에서 하는 겁니다. 무릎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원리가 어려운 원리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 훌륭한 의사들이 이걸 모르냐. 자, 무릎이 아픈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안 아파요. 자, MRI, 엑스레이, 초음파 가만히 두고 찍잖아. 그러니까 두고 있을 때 찍으면은 연골 뭐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정상이라. 그런데 무릎은 아파. 왜 아프지? 움직일 때 아프단 말이야. 움직일 때. 그러면 자, 병원에 치료해서 진단하면 움직이는 걸 할 수 있냐? 못 합니다. 한의원 똑같아요. 움직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하면서 마지막엔 인공관절로 가는데, 인공관절의 문제가 이게 지금 관절 수술 아주 많이 하거든요. 시간에 가면 엄청난 폐역이 생산됩니다. 보통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이건 아직은 인공관절 한지 오래되지 않게 되면 문제점이 별로 부각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인공관절 하면, 자, 오다리가 이제 여기같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자, 봐요.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오다리가 얼마 벌어지면 이게 치료 가능하죠? 15cm까지는 치료가 가능해요. 자연 치료로 가능 15cm까지. 근데 15cm가 넘어가면 이건 인공관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다리가 됐다는 것은 뭐죠? 우선 고관절도 벌어져 있지. 발목도 돌아가 있지. 이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cm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10cm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자면 퇴행성 관절이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오다리에서 오는 거거든. 자, 그럼 오다리가 양쪽 다 오다리라? 지금 보면 그렇죠. 한번 봐요.
자, 이게 어느 쪽이 오다리가 심해요? 예? 오른쪽 다리가 심하잖아요. 오다리는 한 곳에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을 넣으면 여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요것도 보면 지금 표시가 나는데, 여기 무릎하고 위에 썰개골을 한번 봐요. 여기 오른쪽은 썰개골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 맞잖아? 왼쪽은 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오른쪽이 오다리가 많이 됐다는 것이라. 자, 오른쪽이 오다리 되는데 누가 기여하는 것이지? 왼발이 고장나서 오른쪽 오다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관절을 하면 이제 왼발에 고장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쪽 무릎을 인공관절을 넣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그걸로 끝나나? 아니에요. 왜지? 원래 고장나기를 왼발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왼쪽 다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조금 있으면 왼쪽이 다시 아파지는 거라. 왜 그렇지? 자, 인공관절은 정직해요. 융통성이 없어. 뭐 하지? 단지 이것만 해. 이거. 가변이 조금도 안 되면 조금도 안 돼요. 조금도. 근데 우리 인간의 무릎은 가변이 약간 돼요, 이게. 그리고 힘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은 이렇게 쓸지를 못해요. 다음은 뭐 하지? 경책관절에서는 폈다, 접었다, 이것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폈다, 접었다는 되지만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인간의 진짜 관절 같이 가변을 가한다면 이거는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돼서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봐. 뼈, 골 조직이 나쁘면 인공관절을 부착시킨 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어스러진다고. 그럼 어떡할 건데? 이건 대책이 없어요. 자, 인공관절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자, 뼈를 아래 거 위에 걸 자른단 말이에요. 딱 자르거든. 자르고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 편하게 딱 잘라버려요. 여기 어디 보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거기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나이가 들면 이제 골 조직이 나빠지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지? 성할 때 고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하고, 오다리가 많이 진행됐거나 퇴행성 관절이 아주 많이 진행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공관절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절을 고칠 줄 안다면 인공관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하면 되니까. 자, 만약에 이제 오다리가 이제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이 오다리를 한번 봐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쪽 오다리가 크죠? 이것도 오른쪽이 오다리가 더 크잖아요. 이게요. 이건 뭐지? 이건 왼발이 고장나, 왼쪽 다리가 고장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리는 50도 52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왼쪽 다리가 고장나면 왼쪽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40으로 바뀌어 일한 양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50에서 왼쪽에 약한 힘을 떠안기 때문에 6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대 6으로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 병원 가면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권유해요. 운동해라.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자, 봐. 자, 이런 경우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 다리가 더 크죠? 굵지? 고장난 다리가 더 굵어요. 왼쪽 다리가 더 가늘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은 점점 가늘어지고 오른쪽은 점점 굵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고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릎이 빨리 망가져요. 근데 사람들은 활동 안 하다 활동을 하면 무릎이 건강해지고 덜 아파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파도.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릎은 망가져요. 왜지? 중개관절이기 때문에. 발목이 고장나고 고관절이 이제 왼쪽이 고장나 있는데
오른쪽 무릎이 고장났어요. 하면 어떻겠어요? 왼쪽의 발목 관절과 고관절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른쪽 그 무릎 관절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차라리 노는 게 훨씬 득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왜 병원에서 이걸 왜 못 고쳐? 왜 못 고치죠? 자, 요새 그 현명한 MRI도 있지, 엑스레이도 있지, 초음파도 있지, 다 볼 수 있잖아. 봐서 엄죽하는 게 뭐죠? 연골, 마모, 뭐 찢어졌다, 깨졌다. 그 다음에 뭐, 연골이 따라가지고 뼈가 접촉됐다. 이 얘기거든, 이 얘기. 자, 그러면 연골이 따라서 뼈가 접촉됐으면 그걸 못 고쳐? 고칠 수 있잖아요. 왜 고치지? 무릎은 중간절이라 발과 고관절에 힘이 생성하면 다시 붙었던 게 다시 벌어져요. 이건 우리가 수없는 사례가 많잖아. 왜? 자, 고쳐놓으면 오늘 이제 사진 찍고 만약에 이제 고쳐놓고 6개월 있다 사진 찍으면 그게 벌어지는 게 딱 나타납니다. 연골이 따로 없을 때는 어떻게 벌어지냐고, 이게. 연골이 따로 없으니까 실제로 벌어져요. 왜지? 관절의 힘만 가야 되는 게 주변 조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 조직의 영향을. 자, 그러면, 뭐란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요 경우에, 자,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이제 휘어졌단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오른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죠? 첫 번째가 뭐라? 왼 다리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왼 다리를. 자, 왼 다리를 고치면 어때요? 지금 이게 오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목의 힘과 그 고관절의 힘이 영향이 이제 그 무릎에서 이 맞닥뜨리는데 양쪽에서 힘이 떨어지면 무릎이 힘이 없으면서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 이게. 힘이 없어 벌어져요, 무릎이. 자, 그러면 여기 힘이 없어 벌어지니까 요걸 대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여기서 우리가 걸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진단하잖아. 자, 이 사례자는 왼쪽 고장났나 오른쪽 고장났나 이렇게 내가 질문하잖아. 그럼 어떤가 하면 왼쪽은 발을 놓을 때 착 놓고 오른쪽은 캉 딛게 돼요. 왜지 이게? 왼쪽이 힘이 없기 때문에 왼쪽은 그 보폭도 약간 짧고 힘을 안 쓰기 때문에 살짝 놓고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칵 디뎌요. 그래서 걸음을 걸으면 뒤꿈치 소리가 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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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기를 이제 우리 그 사례자 할 때 연습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왼 다리가 고장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 소리가 크게 나는 쪽이 고장이 안 난 쪽이에요. 자, 그런데 무릎 아픈 건 뭐죠? 고장 안 난 쪽이 아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학으로 진단을 했을 때 무릎에 힘이 그럼 있냐 없냐? 자, 연골이 따랐는데 오른쪽 무릎에 힘이 탱탱해요. 왼쪽은 정상인데 무릎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인공관절 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인공관절을 했는데 사실은 오른쪽은 힘이 쨍쨍한 다리라. 왼쪽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해놓으면 어떻게 왼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중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라. 자, 이건 쪽보로 가지? 이건 어때? 삐뚤으니까 이게 낮아지잖아. 그럼 하중이 왼쪽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왼쪽도 수술하는 거라. 수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두 개를 한꺼번에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하나를 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왼쪽은 당연히 합니다. 자, 물리적으로도 봐. 자, 인공관절로 쪽보를 했어. 그러면 이게 다리가 당연히 길어져요. 이건 오다리라. 그럼 면 낮아져요. 그럼 하중이 어디로 가? 낮은 쪽으로 가요, 낮은 쪽으로.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진단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무릎 진단할 때? 자. 무릎만 진단하는 것 같으면은, 자, 이건 이제 눕거나 앉아서 이제 할 때 무릎을 이제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발목을 쥐고 당겨보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당길 때 여기 이제 무릎 같으면 이렇게 이제 무릎 같으면 당길 때 오른쪽 왼쪽을 한번 당겨보는 거지. 당길 때 일로 당기고 일로 당기는 거라. 그럼 여기 힘이 없는 쪽이 따로 있어요. 그 여기 이제 고장점이면서 치료점이 돼요. 그 다음 이제 무릎을 누워서 딱 세운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이제 그 사례자한테 밀어보라 하는 거지. 그 밀으면 미는 각도마다 힘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각도에서 힘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어디가 이제 치료점과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 진단이 되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왼다리가 고장난 사람이 오른쪽을 했어. 오른쪽은 힘이 훨씬 좋아요. 왜지? 무릎은 중개관절이기 때문에 발목과 고관절의 힘으로 나타나거든, 무릎의 힘이. 왼쪽은 힘이 없고 오른쪽은 힘이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찼어. 그럼 어떨까? 힘이 없어요. 왜지? 무릎에 물 찼다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면 주사기를 빼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너지학에서는 그냥 빼면 되잖아. 그냥 어떻게 빼요? 무릎에 힘을 올리면 즉시 50%가 빠져요.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즉시 50%가 빠져요. 자, 무릎에 물 찬 거를 어떻게 힘을 올려서 즉시 50% 빠지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즉시 50% 빠지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 빼는 운동을 하면 100%가 다 빠진단 말이죠. 자, 병원에 가서 아무리 뽑아봐요. 얼마 빼겠어? 60%, 70% 더 못 뺍니다. 아무리 뽑아도. 자, 그럼 물은 왜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 무릎에 물이 차면 왜 걸음을 못 걷는 거지? 왜 아프지? 물이 차면 왜 아파요? 자, 물이 차면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우선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관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도 작아져요. 왜지? 조직에 물이 차면 림프 작동도 느려져요. 그리고 이 근육이나 모든 조직들이 이제 피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요. 그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물을 빼야만이 관절이 굽혀지기도 하고, 그 다음 통증도 사라지고, 힘도 오르고, 나아진단 말이죠. 자, 이게 물 하나 빼는 것도 누구도 아직도 이게 물 빼는 거 하나를 몰라요. 우리 유일하게 에너지학에서는 아는 겁니다. 무릎에 물, 병원 와서 그냥 빼면 되지. 좀 있으면 또 차면 또 빼면 돼요. 또 차면 어떻게 해요? 또 빼요. 그럼 뭐지? 벌써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주 심각하게 가 있어요. 한 3번 정도 빼면. 자, 그럼 물을 다 빠지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물은 또 곧 차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현대학이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 관절의 역할이 뭐예요, 관절이? 관절이 조인트 역할로?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뭘 보는 거지, 관절이? 조인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폐물을 풀린 펌프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 이 손목에 부었어, 요게. 부었다는 게 물 찬 거잖아. 그럼 물이 차는 이유는 뭐죠? 손목에 힘이 없는 것이라. 손목에 힘이 없으면 관절을 이거 움직일 때 이게 가동 범위가 좁아져. 그러면 물이 차는 것이라. 그런데 가동 범위가 이제 커졌어, 이렇게. 땅땅.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노폐물을 퍼올리면서 이는 물이 빠지는 것이라. 그래서 무릎에 물 차면 우리가 뭔 운동하죠? 무릎을 구부려서 탁 차는 걸 해요. 이렇게 탁 차는 거, 이거. 이렇게 탁, 딱, 딱 차면, 자, 무릎에 힘도 오르면서 물이 그냥 빠져요.
우리 이제 밴드나 그 카페도 무릎에 물 빼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뭐 그런 그 코멘트가 많은데 내가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냥 무릎이 여기서 당장 50% 물이 빠지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운동 좀 하면 그냥 빠져요. 며칠 안에 싹 100% 다 빠집니다. 자. 근데 이제 물이 차면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라. 힘이 떨어지면 이제 그 펌프가 노폐물을 불리는 펌프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제 고관절이나 이 복수까지 차는 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해. 이게 왜 그런가. 자, 어떤 사람은 무릎에 물 찬 게 뭐 무슨 교통체증같이 말하자면 조직이 발목이 이제 만약에 고장나면 조직이 빨리 그 조치를 하고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교통체증같이 많이 들어와서 못하는 거다. 또 뭐 어떤 곳은 막혀서 못 올라간 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관절은 힘이 생기면 노폐물이 그냥 몰려쳐요. 자, 근데 이 관절이 펌프 작용을 하는데 펌프 작용이 뭐죠? 힘이 좋으면 모터가 크게 돌아가는 양수 펌프와 같고 힘이 작으면 이제 그 적은 양수 펌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어떤 관절이든지 최대치에 가까이 빡빡빡 들으면 절대 이게 물은 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 우리가 복수가 어디 차요? 여기 차잖아요. 여기 복수. 복수 왜 차지는 거죠? 복수 차면 곧 생명이 끝나잖아요. 대부분. 맞죠? 맞잖아. 한의사 맞죠? 자, 복수가 이 차는 이유는 뭐지? 여기 힘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복수는 어디 힘이 없어 찰까? 복수는 관절이 없잖아요, 여기에. 어디 힘이 없어 차요, 여기에? 응? 이거 하나만 알아도 복수 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흉곽 관절에 힘이 없어가지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흉곽 관절. 그 우리가 이제 힘을 생성하는 게 아까 뭐 세 가지 관절이라 했어. 자, 고관절, 발목 관절, 흉곽 관절. 요거 세 군데서만 힘을 생성해요. 다른 쪽은 힘을 생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조적으로 생성하는 관절들이 있어요. 흉곽 관절에 힘이 있으면 절대 복수가 안 찹니다. 어떤 경우도. 간이나 봐 복수 차는 사람 봤잖아요. 이건 뭐지? 흉곽 관절에 힘이 없어가지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 차면 물 빼고 좀 있으면 또 차, 또 빼고 또 차, 또 빼. 3번 정도 빼면 거의 생명이 끝나가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관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게 생성 관절보다 이제 중개 관절의 고장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고관절보다 무릎 관절이 훨씬 고장이 많잖아요. 이제 이 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팔꿈치 관절이 고장이 더 많아요. 왜? 중개 관절이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스스로 힘을 양쪽에서 오는 힘을 조율하는 것이지 자기가 생성해서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죠? 자, 우리 무릎 같으면 발목에서 오는 힘과 고관절에서 내려오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만 무릎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릎을 고칠 때 뭘 해야 되지? 발목과 고관절을 고쳐야 무릎이 고쳐지는 거예요. 무릎은 어떤 경우도 안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무릎이 그 내장기하고 상관성이 있을까? 있어요. 내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고관절은 간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간이 나쁜 사람은 고관절이 고장이 해놔도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납니다. 그 다음, 자, 발목 관절은 어디하고 상관관계 있죠? 발목 관절은 신장하고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신장이 있는 사람은 발목 해놓으면 좀 있으면 고장 또 나고 발목 해놓으면 고장 또 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제자 중에도 신장 있잖아. 그래서 발목을 곧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면 또 고장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면 또 고장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은 신장하고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무릎은 어디하고 상관관계 깊죠? 무릎은 위장하고 상관관계 깊어요. 위장하고 상관관계 깊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면 돼요. 내장기는 이제 결과론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관절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반드시 간이 나쁜 사람이라. 그리고 간 나쁜 사람은 고관절 해놔도 좀 있으면 다시 또 고장나요. 또 고장나요. 좌우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관절이 양쪽에 나는 게 하나만 나잖아, 하나만. 어느 쪽이든 약한 쪽 하나만 나게 되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간이 나쁜 사람은 고관절 해놔도 또 머지않아 또 고장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관절을 계속 수정하면서 간하고 함께 수정해야지만 돼요. 발목도 신장하고 상관이 깊은 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장 때문에 문제가 이제 돼서 이 공부하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죠? 오면 반드시 발목을 항상 하체를 중요시해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발목을 보러 하는 것이라. 올 때마다. 근데 올 때마다 발목이 벌써 돌아가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되잖아. 한 주하면 2주간인데 벌써 발목이 또 고장 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신장은 발목하고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다리가 X다리가 있고 이제 O다리가 있잖아요. X다리. 자, O다리 고치기 쉬울까? X다리 고치기 쉬울까? 예? O다리 고치기가 더 쉬워요. X다리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O다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도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자, 지금 보면, 이제 O다리 요 정도는 뭐, 얼마나 하면 되죠? 그럼 자, 이걸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 벌어지는 것은 첫 번째가 엄지가 약해서, 엄지발가락이 약해요. 엄지발가락이. 자, 엄지발가락이 강하면 뭐죠? 에너지가 가운데로 흐른단 말이지. 안쪽으로. 이 안쪽 쪽으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져요. 근데 이제 엄지가 약하면 이 에너지가 흩어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가 생기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엄지를 하면 요게 한 번 하면 한 20% 정도, 10% 정도 하여튼 안으로 딱 이렇게 모여져요. 자, 그러면 운동은 또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게 내전근이 힘이 없으면 내전근. 그렇게 이제 요거, 이제 여기 같으면 내전근이 뭐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내전근이라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래,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내전근이라 하거든. 내전근. 내전근은 이제 요게 이제 두 다리가 붙이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요걸 요렇게 미는 힘이, 요게 약해, 요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강하게 하려면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발을 이제 적절하게 어깨만큼 벌리고, 다리를 요렇게 이제 발을 바로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 워킹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라고 하지? 옷 모델, 워킹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계속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다리 고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할 때 쭉, 내려서 쭉 가가지고, 원래 이래 쭉 가야 돼, 이렇게요. 가능하면 굽히 말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쭉 해서 딱 붙여가지고, 계속 힘을 쓰고 있다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타임이 한 5분 정도, 원래 해야 돼, 5분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0번 정도 하면 방금 오다리가 방금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방금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어떻지? 며칠 지나가면 다시 또 벌어져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워킹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를 똑바로 고쳐요. 실제로 워킹하는 사람만큼 다리가 쭉 굳은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다 조금씩 다 벌어졌어요. X다리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라요. 자, X다리가 진짜 이건 골치 아파요. 왜지? 이 X다리는 유전성이 강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쉽지 않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이게 뭐죠? 자, 이게 안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강하죠? 요 가운데가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맞죠? 밖에 약해. 그럼 밖에 약하면 약한 데가 어디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약해요. 그럼 어디를 하면 되지? 이거는 이제 이 외전근 중에서 무릎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퇴에서 바깥쪽으로 여기서 조정까지 되죠.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되거든. 요거를 이제 힘을 그 밖을 올리고 안을 이제 밖을 올리면 안이 빠져요. 그러면 저게 이제 엑서다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운동은 아까하고 완전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기회가 있으면 이걸 제가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체 이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잖아. 그냥. 맞죠? 왜 그렇지? 에너지학의 장점이 뭐라요? 움직이는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진단을. 엑스레이 MRI 가지고는 절대 무릎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왜? 정적인 상태에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자, 봐. 무릎을 굽혀서도 하고, 펴서도 하고, 외측으로도 하고, 내측으로도 하고, 들고도 하고, 뻗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동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에너지학만의 특징이라. 그래서 에너지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른 쪽은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진단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진단하더라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자, 고관절도 똑같잖아요. 고관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 진단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 진단 못해요. 자, 사진 찍어서 고관절이 예를 들어서 밖으로 빠졌다. 어떻다? 미세한 거 MRI 찍으면 정확히 나오거든? 그게 아무리 나온들 뭐예요? 왜? 움직이는 관절은 정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해야 돼. 움직일 때 아프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라. 그래서 에너지학이 위대하다는 것이 이게. 자, 질문 없죠? 질문 많지. 사실 물어보면 질문할 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이제 언저리만 지금 훑어놔서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저 깊게 얘기를 이제 해줄게요. 예를 들면, 무릎이 계단 올라갈 때 아픈 건 왜 그렇고, 내려갈 때 아픈 건 왜 그렇고,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아픈 건 왜 그렇고, 뒤로 갈 때 아픈 거, 앞으로 갈 때 아픈 거, 옆으로 갈 때 아픈 거, 다 달라, 이게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픈 것, 앉을 때 아픈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 할 때 아픈 것, 무릎 뻗칠 때 아픈 것, 땡길 때 아픈 것, 그 다음에 방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을 때 아픈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단지 이제 다르는데 문제는 뭐지?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무릎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은 그냥 마지막 지점으로 생각하면 되고 고치는 거는 다 발목하고 고관절 쪽에서 내려오면서 고치면 돼요. 그리고 양쪽의 밸런스가 딱 맞으면 무릎은 그날로 끝나요. 밸런스 맞는다는 게 뭐죠? 좌우
전후, 상하, 요 밸런스가 맞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하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상이 뭐지? 고관절이고 하가 발목이라. 그렇게 이제 고관절과 발목의 밸런스가 맞으면 무릎은 거의 100%를 해요. 이러면 정말 이거는 아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완치는 뭐냐? 완치 뭐죠? 완치는 무릎이 없는 상태가 완치예요. 우리가 이제 그 걸어갈 때, 앉을 때 어디든지 무릎이 있다고 느끼면 이건 완치가 아니에요. 무릎 안 아플 때 무릎 아무 생각 없잖아요. 왜? 정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 없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그게 완치된 거예요. 이게 무릎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학이 우리 에너지학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가 꼭 에너지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생성관절, 이제 중개관절 이 역할들을 다 설명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에너지학밖에 없어요. 에너지학의 장점이 뭐라? 진단에 있단 말이에요. 진단에. 이건 어떤 경우도 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퇴행성 관절염도 가능하고 뭐든지 다 가능해요. 다만 구조적 문제, 예를 들면 뭐 인대가 100% 파열됐다.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대가 예를 들어서 인대는 원래 100% 파열되는 경우는 없어요. 100% 파열되면 다리가 덜렁덜렁 이래거든. 이건 말이 안 되고, 조금 그 파열이 돼도 거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관없어요. 반 이상 떨어져도 그냥 회복하면 돼요. 에너지학은. 왜지? 발목과 고관절을 조절하면 무릎은 그냥 작동해요. 그냥요. 인대 파열되는 거 상관없어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같이 딱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수술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그냥 하면 돼요. 무릎, 그 오다리도 마찬가지. 오다리도 15cm까지 가능해요. 15cm 엄청 넓어 한 이만큼 정도. 근데 이제 20cm 이래 되면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인공관절 가야 되고. 그래서 관절은 그 결론 짓자면, 자, 우리가 무릎 관절은 중개관절이라 정상은 나타나지만 무릎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 수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주사 아무리 맞아도 안 고쳐집니다. 뭐 연골 째진 거 아무리 잘라내도 안 고쳐집니다. 주사 물 빼는 것 아무 짓을 해도 무릎은 절대 무릎만을 못 고칩니다. 왜지? 무릎은 중개관절이라 발목과 고관절에서 오는 힘을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이제 원인은 고치려면 뭐죠? 고관절과 발목을 고쳐야지만 무릎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다리도 발목과 고관절을 고치면 오다리가 똑바로 돼요.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바로. 왜? 이게 우리가 이제 뼈는 변하지 않은, 그냥 딱 있는데 가서 이렇게 돌아간 건 뭐지? 위옆에 조직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렇게 하면 돼요.